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리방송입니다.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있는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날수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22일입니다. 그중 이번 대선은 3분의 2가 흘렀고 이제 남은 날은 7일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13일입니다. 이처럼 대선도 만일에 13일이었다면 이번 국힘당 집행부의 농간으로 직구성 개판 속에 세월 다 보내버리고 김문수라는 일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그 진가를 모르고 완전 묻혀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13일에 대해 9일이라는 날이 더 주어짐으로 해서 이 9일이야말로 제 평생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살면서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날이 될 줄을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는 진정 신의 한 수이자 신의 가호로 꼭 지켜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께서 덤으로 준 그 9일은 김문수 후보가 30년 공직생활을 통한 청렴했던 모든 것들을 국민 알 권리로 들려주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무섭고 두려울 게 하나 없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온 미담이 김문수 신드롬으로 바뀌고 있으니 이 또한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예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장판 세상이 뒤집어지고 기적의 새로운 김문수 시대가 열리게 되며 자유우파 국민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4.7%라는 오차 범위 내로 거의 다 따라잡았고 특히 서울과 충청권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상승세 추세라는 것이 매우 흥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정가자 후보는 며칠 전 토론회부터 시작된 지지율 하락으로 계속 지금 현재 내리막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전혀 다른 개소리를 씹을다가 보니까 계속 내리막으로 곤두막 치고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까도 미담만 나오니 이와 정반대 현상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 앞으로 남은 7일 동안 김문수 후보 측의 자충수를 두지 않는 이상 하루 1%씩만 오른다 해도 투표날에는 7%가 오르게 됩니다. 사실 선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직구석이 개판이다 보니까 바람잘 날 없이 20%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4%대까지 무섭게 추격하였고 지금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내일 이후부터는 크로스 체크되는 날을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기적의 후보 김문수, 그 어려운 난관을 딛고 몇 차례 단일화라는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통과한 김문수는 본선 등록 이후에도 못난이들 한덕수, 홍준표 짓거리나 한동훈의 저질 극치 행위가 절정에 다다랐지만은 지금 일단락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7공화국의 개헌과 국민통합 공동정부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온 이낙연의 김문수 손을 들어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전과자가 나라를 접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며 괴물 독재 국가 훈련하는 것을 절대 저지하겠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피토하는 심정이 있을까 합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명분도 좋고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잡탕밥 같은 느낌, 해물 짬뽕 같은 맛 느낌, 거기다가 못된 한동훈의 당무 개입 등을 주창할 것으로 생각하니 벌써부터 오금이 저립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표 없는 이낙연을 공동정부 운운하고 그 이유는 어쩌려고 이러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석에게 단일화에 목매었던 우리 국힘당의 김용태가 보기 좋게 또 당했습니다. 김용태가 이준석에게 백지 수표를 주면서까지 단일화 효과를 내겠다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소화적 발상으로서 이준석은 회의문에서 단일화는 있을 수 없으며 대래 김문수 후보를 폄하하면서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칼에 단일화에 대한 미련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참 더러운 꼴 많이 보고 삽니다. 젊은 애들한테 참 꼴 좋네요. 이게 국힘당의 고질적 변폐입니다. 이러니 개도소도 기분 털어지면 기어 나갔다가 또 아쉬우면 러브콜 하고 지랄 연병을 쳐도 받아주니 봉송학당이 따로 있습니까? 참 웃깁니다. 한동훈과 그 촉수들이 딱 그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온갖 지랄병을 들고 있다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파악되니까 어물쩍 기어 들어와서는 콩나라 판나라 윤상현이가 선대위원장 하면 되니 안 되니 하면은 철수를 하니 어쩌니 이런 개같은 소리를 듣고 있자니 허파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국힘당에는 저런 놈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먹고 꼭 참으랍니다. 이런 시궁창에서 못된 것만 배운 이런 것들과 애 늙은이 이준석이야말로 참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이준석인데 당한 이낙연과 안철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함께 자리를 한 사람이라도 이준석이라면 고기를 흔듭니다. 이는 대가리 먹물 좀 먹었다고 들었다고 교만이 배 밖에 나온 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준석이는요 당적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한 아주 못된 여자 있죠. 이현주죠. 보다 더 행편없는 놈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가자에게 표주는 사악한 자빨 인간은 있어도 사표가 될 게 뻔한 이준석에게 표주는 멍청한 인간은 절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결국 이준석은 2%대 겨우 가져갈 정도의 그것도 가한 수치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7일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지금껏 고군분투한 김문수와 설란영 부인 그리고 사회복지사인 그의 딸 김동주만으로도 국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란 잘 아시다시피 내 이웃의 어렵고 심신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불우한 환경에 처한 그들과 함께 적응하며 힘든 생활을 공유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보수는 정말 최저시급 정도 그리고 이쪽 저쪽 정도로 새 식구 먹기가 빠듯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김문수가 말 한마디면 안 될 게 없는 잘 나갔던 고위 공직자 시절에 외동딸이라면은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했을 것인데 봉사 직업인 사회복지사를 건조한 것은 참으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고위층이라는 이유로 온갖 것들을 자기 소유들인 양 또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불법이라도 동원하여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아들, 딸과 마누라 때문에 감옥 간 조국 놈을 비롯해서 추미애, 김명수 등등등 잘 나가는 애비 덕을 톡톡히 본 자식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으며 얼마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고위층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같은 눈먼 자식 사랑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김문수는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에게 단 하나 있는 딸에게 그런 직업을 가지라고 했겠습니까? 이 시대의 훌륭한 아버지와 그 가족이었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딸에게 대했듯이 그렇게 청렴한 국민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소리방송이었습니다.